초기본권, 이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기본권을 제가 설명하려면은 이 기본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침해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식의 선택.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고 어떤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GMO로 인해서 이게 붕괴되고 있어요. 또한 주사로 투입되는 백신, 이것도 거의 한국은 반강제적이에요. 이거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의 보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GMO하고 백신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가. 한국의 GMO 표시제가 이렇습니다. 있으나 마나 표시제라고 그래요. 표시제가 있으되 마트에 가서 표시된 상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GMO 농산물 가공 후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이 제품에는 GMO가 없다, 그러니까 non GMO 표시, 이것조차도 못하게 금지해놨어요. 대상 종목이 아니기 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에서 수입된 맥주에 이렇게 non GMO라고 표시가, 이거를 딱지를 붙여서 가려야 돼요. 왜 이러냐면은 몬산토의 전략. 몬산토 하면은 한국에 GMO를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GMO를 꺼려하니까 GMO와 non GMO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해서 GMO가 불가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잘 이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 하면은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짜나가고 있어요. 이게 사료인데 사료에는 non GMO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GMO는 표시가 안 되고 가축이 먹는 GMO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의 GMO를 섭취하나, 아마 이 장독대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인당 연 45kg을 먹어요. 쌀에 비하면은 65kg인데 GMO 첨가물과 가공식품 25kg만 합치면은 70kg. 그러니까 쌀보다 더 많이 먹는 게 GMO예요. 누가 다 먹을까요?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사료로 사용되는 GMO는 식용의 5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로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것을 정부나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GMO하고 백신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의료 기본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의료 기본권이라는 것을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벤자민 러시인데 이분이 유일한 의사였어요.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이 양반이 의료 자유를 헌법에 포함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의료 기득권 세력이 장을 해서 탄압적 의료 행위를
강요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반강제적 아니면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1986년에.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료 사건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약회사들이 국회에 가서 백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신을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이런 위협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 반면으로는 제약업체들이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제품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백신이 유일하게 내가 아는 걸로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 백신의 특유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강제적으로 맞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 법안이 1986년에 통과된 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신에 대해서. 하나는 질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왜냐? 이 백신을 맞아서 사람이 죽어도 자폐증이 일어나도 제약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맞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86년도에는 미국에서 11개 백신을 아이들이 맞았어요. 근데 2017년도에는 53개. 지금은 71개예요. 한국 아이들이 몇 개를 맞도록 지금 스케줄에 잡혀 있는 줄 아세요? 68개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 제약회사는 지금 271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했던 식으로 하면은 저 270개를 다 더해도 한국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의사, 과학자, 정부 관료 아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게 한국 아이들의 접종 스케줄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어린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백신으로 인해서 제가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의 접종 백신율은 거의 100% 수준이에요. 선진국보다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까지 한국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가주 한인 성인들의 경우 48.9%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으로 예방접종 비율에 있어서 평균 36%에 비해 가장 모범적인 민족 그룹. 미국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가족은 교육 수준이 높고 연 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의 가정이다. 엄마의 학력이 낮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예방 접종률이 높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하고 백인이고 사립 학교를 갈수록 백신을 면제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수준을 이걸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GMO가 새로 도입이 됐고 지난 20년간, 그리고 백신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이 큰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나? 결과는 이거예요. 질병 쓰나미가 닥쳐왔어요, 한국에.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공공의료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인 평생 10.5년 아름. 이 얼마 전에 나온 거 한국인 유병 장수 노인 절반이 3배 이상 질병 달고 산다. 한국은 질병 공화국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가장
이 문제로 큰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얘기할 때 이걸 급소라고 그래. 한국의 급소. 저출산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고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라가르도 IMF 총재가 그랬어요. 저분이 오기 전에 이게 2012년 아니면 2013년일 거예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국의 장기 인구 추이를 발표했는데 이때가 한국의 출산율이 1.2에서 1.3 그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은 2500년 가면 한국의 인구는 10,000명밖에 안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 기사가 나온 지 한 석 달 됐는데 그 출산율이 지금 2분기는 0.97. 일부 도시국가나 전쟁 중인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다. 한국인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에요. 체제 붕괴나 경제 위기 같은 뚜렷한 원인 없이 이렇게 떨어진 건 초의 현상이다. 옆에 일본에서도 출산율 때문에 야단인데 출산율이 1.43이에요. 그 나라는 언론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야단들인데 한국에는 잠잠합니다. 이 한국의 출산 문제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외국 교수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전문 데이비드 콜먼 교수 한 분이 한국은 인구 감소로 소멸국가 1호라고 2003년도에 발표했어요. 근데 저출산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결혼 늦게 하고 애들 잘 안 낳고 이거 문제 있어요. 하지만은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못 낳는 불임 부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바꾸기 힘들거든요. 애를 안 낳으려는 부부한테 돈을 줘도 안 낳아요. 하지만 불임 부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한테는 그 불임 문제를 원인 파악하고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면은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간 130조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올해도 9천억 더 더합니다. 근데 난임 부부 지원에는 1%밖에 안 써요. 99%는 그 바꾸기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씁니다. 이 불임 환자를 보면은 2000년도에는 5만 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19만 명이 돼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거에 하면은 불임 환자가 1월에서 7월까지 25만 명 정도 돼요. 25만 명. 근데 8월에서 12월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저런 추세로 간다면은 2017년도에 불임 환자의 수는 35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 무려 7배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불임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간 애를 못 낳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남자들은 남자 구실 못한다는 얘기 진짜 창피하거든요. 안 갑니다. 이 2008년도에 의하면은 기사에 의하면은 정부는 불임 부부가 140만 쌍이라고 추산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정부는 그 바꾸기 어려운 문화적 배경을 바꾸는 데만 치중을 할까요? 이 GMO가 불임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많이 알려져 있어요. 2009년 미국 환경의학협회에서는 GMO에 대한 건강의 위험과 GMO 식품을 피해야 되는 통지를 소속 의사들한테 보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항이 불임이에요. 불임. 그리고 노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면역체 인슐린 조정, 내장 기관 등의 심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소속 의사들한테 보냈어요. GMO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예.
이 GMO라는 게 뭐냐면 뭐 GMO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다는 한국에 수입되는 거의 다는 어떤 종류냐면은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게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한국에도 그 제초제를 사용하죠. 하지만은 논둑에 뿌리죠. 논둑에 잡초제가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사용하는 이 근삼이라는 제초제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글리포세이트 이거 우리 모르면 안 됩니다.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주성분이 근삼이에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 이 제초제 때문에 한국에는 대재앙이 왔어요. 저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2015년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GMO 작물에 듬뿍 흡수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식품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대한 정보가 한국 언론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를 물어보면 100명 중 1명 알까 말까예요. 저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8,000명 넘게 소송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제일 처음에 판결이 난 사람이 이 드웨인 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도 좀 났었어요. 이 비호지킨 림종에 걸려서 몸의 80%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판결이 났는데 2억 8,900만 불 손해배상을 물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따라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몬산토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감춘 거예요. 이 글리포세이트는 9가지 작용을 합니다. 9가지. 암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기관을 파괴하고 독성 물질 해독 장애를 일으키고 항생작용으로 유익균을 죽여요. 이 유익균을 죽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유익균이 좋은 성분을 제공해 주는데 이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가지 내가 빨갛게 강조한 게 유전자를 파괴해요. 이 DNA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이 유전자 파괴와 호르몬 교란 때문에 지금 태기형도 일어나고 불임증도 일어나고 유산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글리포세이트가 불임을 일으킨다는 데이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가 정자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논문이 나와 있고 임신부의 글리포세이트가 순놈 태아의 생식 발육을 교란시킨다는 논문이 나와 있고 이 20대 한국 남성의 정자 운동성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발표됐어요. 1999년도에는 거의 70% 수준이었다가 8년 후 2007년도에는 48%로 떨어집니다. 근데 75년도에 나온 논문은 망간을 결핍시켜서 정자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가. 근데 이러한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글리포세이트가 정자 운동성에 피해를 준다는 논문입니다. 이건. 글리포세이트가 정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논문이에요. 유산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글리포세이트가 유산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벌써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쥐새끼가 글리포세이트 노출되면 커서 자궁의 문제로 유산을 일으킨다. 임신 중 독감 백신을 맞으면 유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GMO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또
백신의 문제가 더해지고 있어요. 이 출산율 문제가. 이 한국 정부에서는 독감 백신을 임신부가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임신 중에 독감 백신을 맞으면 유산 일어날 가능성이 2배가 높아져요. 2배가. 그리고 작년에도 맞았고 올해도 맞았으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유산 일어날 가능성이 7.7배가 높아져요. 근데 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논문이 있는데 임신부 보고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할까요? 임신부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논문이에요, 이거는. 폴 타머스라는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미국 오리건주에. 이 양반 얘기는 임신부에게 백신을 놓는 것은 가장 미친 짓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80년도에만 해도 임신부는 절대로 백신을 맞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누구든지 어떤 백신도 다 맞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이게 나온 뉴스인데 홍콩에서 독감으로 100명 넘게 사망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백신이 재고 나니까, 백신 재고가 바닥이 나니까 빨리 가서 맞아라. 예?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홈쇼핑에서 물건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 사라. 예? 근데 혹시 저 사망한 100명 중에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처음으로, 내가 아는 걸로는 처음으로 미국 산타바브라에서 그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보건위원장이. 독감으로 8명이 사망했는데 한 명만 빼놓고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안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확인이 안 됐다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요. 캐나다의 4지역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맞지 않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누가 더 얼마나 독감에 걸리나. 그랬더니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독감이 1.4배에서 2.5배가 더 걸렸어요. 이런 거는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이 불임 문제가 GMO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독감 백신을 임신부에 맞도록 권장하고,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엎친 데 덮친다 이렇게 쓴 게, 이게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이야. 이게 올해 5월 달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 출산율이 25세에서 29세 여자들의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교수가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여자들하고 맞지 않은 여자들의 임신율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신을 맞은 여자들은 임신율이 40%가 적어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자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게 한국의 조기 폐경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대, 20대, 30대 여성이 조기 폐경이 한 50%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미국 소아과학회의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논문에 게재됐어요. 자궁경부암 백신이 조기 폐경을 일으킬 수 있다. 가다실 사용, 가다실이라는 건 자궁경부암 백신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다실이에요. 조기 폐경이 30배 넘게 증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해서 조기 폐경을 일으킨다. 자가 면역 질환은 게 뭔지 아시나요?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자궁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백신의 성분에는 폴리소베이트 8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쥐 갖고 실험했더니 이 자궁을 망가뜨려요. 근데 저렇게 큰 피해를 주는데 또 부작용은 또 다른 종류의 부작용은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여기 보면은 국경 없는 의사 그 단체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받고 이렇게 고생하는 여자들 보이시죠?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이 백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